사과의 고장 청송에선 제16회 청송 사과축제가 한창입니다. 사과를 주제로 한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오색으로 물든 주황산의 가을 단풍도 즐길 수 있습니다. 봉화 지역 광산갱도에 열흘 동안 고립됐다 기적적으로 구조된 두 작업자가 입원 치료 일주일 만인 11일 퇴원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가 내년도 당초 예산안 규모를 12조 821억 원으로 확정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경북도는 교육 일자리와 산업 기반 마련 등 4대 중점 과제에 우선순위를 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부품 기업 보그워너사가 대구의 미래차 부품 연구개발센터를 건립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늦가을인 지금 사과의 고장 청송에선 제16회 청송 사과축제가 한창입니다. 사과를 주제로 한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함께 오색으로 물든 주황산의 가을 단풍도 즐길 수 있는데요. 이번 주말 가족들과 함께 청송으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하영 기자가 축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사과를 깎아내놓기가 무섭게 순식간에 동이 납니다. 아삭아삭하고 달콤한 과즙이 입안 가득 퍼지며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이렇게 맛있는 사과 맛 전 처음 봤어요, 정말. 그냥 사과 맛있다, 그냥 당도가 좋다 이 생각만 했는데 이렇게 다 어우러진 맛은 처음인 거예요. 감사해요. 농사 짓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았어요. 손님들의 칭찬 한마디에 고된 농사일로 힘들었던 마음이 사르르 녹습니다. 정직하게 농사를 짓는 만큼 사과에 대한 자부심도 큽니다. 맛있는 것도 맞고요. 건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과 나무가 건강해야 사과 과일이 건강하고 그 과일을 드시는 분이 건강해진다. 이런 생각으로 건강하게 농사 짓고 있어요. 그래서 드시는 분들도 건강하게 사과 드시고 먹도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전시관에서는 다양한 품종의 빨간 사과와 시나노 골드 품종의 노란 사과, 이른바 황금 사과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사과 요리와 가공품은 물론 사과의 역사와 재배 기술까지 청송 사과의 모든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청송 사과는 대한민국 최고의 맛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 최고입니다. 여기 오시면 사과 로또 체험, 또 사과 주스 체험, 사과로 만든 모든 대한민국 식품은 여기 다 있습니다. 오셔서 맛보시고 또한 또 소중한 선물도 하나 또 사가시고 그래 하시면 멋진 추억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열린 청송 사과축제. 10년간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선정된 청송 사과의 특별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봉화군 광산에 열흘 동안 고립됐다가 기적적으로 구조된 두 작업자가 입원 치료 일주일 만인 11일에 퇴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동병원은 11일 오전 혈액검사 결과 등 구조자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퇴원 후 통원 치료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병원은 근육통과 심리 증상 등 구조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일부 증상은 가정에서 안정을 취하며 통원 치료를 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상북도가 내년도 당초 예산안 규모를 12조 821억 원으로 확정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올해 당초 예산보다 7.4% 증가한 것입니다. 경북도는 청년이 찾아오는 교육 일자리와 산업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 중심의 농업으로 대전환하는 등 4대 중점 과제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메타버스와 바이오 백신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선도 사업에 661억 원을 편성하고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949억 원을 투자할 방침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부품 기업 보그워너사가 대구의 미래차 부품 연구개발센터를 건립합니다. 대구시와 보그워너사는 10일 미래차 전동화 부품 연구개발터 설립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센터는 대구 국가산업단지 내 연구시설 부지에 10,000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들어서며 내년 상반기 착공해 하반기에 완공 예정입니다.
대구경찰이 연말을 앞두고 각종 모임 등 술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내년 1월까지 석 달 동안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특히 유흥가와 상가 밀집 지역, 음주운전 사고가 잦은 지역의 주변 도로를 중심으로 낮과 밤, 새벽까지 매일 교차 단속을 실시합니다. 또 1시간 단위로 단속 장소를 바꾸는 거점별 단속도 펼칠 계획입니다. 경찰은 올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가 지난해보다 10%가량 줄었지만 음주운전 교통 사망자는 작년 4명에서 올해 9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청도군 매전면 마을이 자원봉사자들의 재능이 더해져 새로워졌습니다. 알록달록한 벽화로 어두운 골목에 활력이 생겼고 마을 구석구석까지 사랑 나눔의 향기가 가득합니다. 신병균 기자입니다. 청도 매전면 40여 가구가 사는 작은 마을. 아무리 오늘이 힘들어도 오늘은 좋은 때입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아기자기한 벽화와 따뜻한 글이 맞이합니다. 버티면 지나가고 지나가면 오더라. 좋은 날이. 말은 마음을 담는다. 그래서 말에도 체온이 있다. 오르내리는 골목길 담장에 새겨진 따뜻한 글이 마음에 힘을 주고 정겨운 벽화가 미소 짓게 합니다. 청도 매전면 동산 1, 2마을은 최근 청도 행복마을로 선정됐습니다. 인생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을 꾸몄고 어두운 밤을 밝히는 작은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했습니다. 마을 앞 동창천 하천 인근에 물을 바라보며 멍하게 마음을 가라앉히는 이른바 물멍구역도 조성했습니다. 마을을 새롭게 하는데 청도군 자원봉사센터 등에서 다양한 재능을 가진 자원봉사자 2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말벗 어르신들 같이 말벗도 했었고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은 벽화 작업에 참여를 하였으며 목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의자 제작 같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철공소 쪽에 계시는 분들은 문, 대문, 용접 같은 것도 같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마을의 쉼터, 정자와 집집마다 대문을 도색했습니다. 우체통 교체, 방충망 교체, 도배와 장판 교체 등에서도 재능을 나눴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그저 고맙습니다. 방 도배해서 좋고 또 방청문 모구 들어오고 파리가 돌아서 여름에 해줘서 고맙고 집이라고 찾아와 이래 해주기는 고맙습니까. 동산 1, 2는 청도 행복마을 10호이자 경북 행복마을 51호 마을로 지정됐습니다. 매전면이 사실은 청도에서 제일 낙후된 어떻게 생각하면 면이라고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면에 이런 행복마을을 계기로 해서 정말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와서 관광도 하시고 어르신들과 그 젊은 친구들이 함께 어울려가는 재능 기부를 통해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 행복마을 조성으로 마을 구석구석까지 사랑 나눔의 향기가 가득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지난해 이맘때부터 극심한 겨울 가뭄 이야기가 시작됐었죠. 말라가는 저수지,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농작물 등 전국의 가뭄 피해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은 1300mm라고 했었는데 이미 옛말입니다. 최근 30년을 보면 연평균 1046mm 정도고요. 올해만 보면 900mm를 조금 넘길 정도입니다. 평년의 86%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특히 남부 지역, 그중에서도 전라남도는 평년 대비 강수량이 56% 정도에 그쳤습니다. 최근 광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물 부족에 대비해 이 시내버스 세차를 할 때 지하수나 중수, 그러니까 한 번 썼던 물을 다시 써서 물 낭비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는데요. 세차 수돗물이라도 아껴보자는 겁니다. 환경부는 11월 가뭄 예경보를 통해 내년 1월까지는 남부지방 기상가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이 장기화하고 있는데 비가 더 오도록 할 수는 없으니 일부 지역에서는 화장실 계량기 밸브를 조정하거나 탄소 포인트제처럼 물 사용량을 줄이는 만큼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제도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가뭄의 장기화 속에 일상에서 물을 아껴 쓰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산에서 사람이 실종되거나 건물이 붕괴된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구조견들의 소식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 활동하는 구조견 충성이를 만나보겠습니다. 기자가 간다 김한식 기자입니다. 산속에서 길을 잃은 치매 어르신, 체력이 다해 움직이지 못하는 등산객을 지키는 한 마리의 개, 무너진 콘크리트 사이에서 수색 작업도 펼칩니다. 구조견 충성입니다. 지난 2019년 7월부터 활동 중인 충성이는 그동안 159차례 출동해 실종자 9명을 찾았습니다. 구조견으로 몫을 다하기까지 걸리는 기본 교육만 2년가량. 현장 투입 이후에도 매일매일이 훈련입니다. 구조견으로서 가장 필요한 능력은 실종자 찾기입니다. 그래서 충성이가 얼마나 잘 찾을 수 있는지 실험해봤습니다. 실제 구조견이 찾을 수 있는지 제 뒤에 있는 통 3개 중에 한 곳에 숨어보겠습니다. 핸들러의 명령에 쏜살같이 뛰어와 냄새를 맡는 충성. 또 냄새를 맡고 안을 들여본 뒤 사람이 있는 걸 확인합니다. 이번엔 산에 쓰러져 있다는 가정하에 실시된 훈련. 통 주변을 수색하다 곧바로 산으로 뛰어와 저를 찾아냅니다. 구조견이 활동하는 현장은 사람과 동물 등 다양한 냄새가 섞여 있지만 구조자를 찾아냅니다. 이분들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러면은 한 곳에서 난 냄새가 아니다 아닙니까? 기자님이 한 곳에 지금 가만 앉아 계시니까 여기서만 냄새가 난다 아닙니까? 그럼 그걸 쫓아가는 거죠. 구조견들이 투입되는 현장 대부분은 활동 범위가 넓고 며칠씩 수색을 진행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백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강한 집중력과 강력한 체력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평소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하며 어떠한 상황에도 달려갑니다. 광주 그 아파트 붕괴 때도 저희 충성이가 갔거든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이제 수색하라고 보내면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가는 거 그런 모습을 봤을 때가 참 기특하고 좋죠. 이처럼 사람들을 위해 활동하는 구조견이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개 목줄 해봐야 이게 길이가 한 1m 정도? 이걸 묶어서 이렇게 다니면 수색 범위가 좁아진다면 그래서 제가 개를 풀고 다니거든요. 왜 개 목줄을 안 하고 다니느냐? 욕도 하고 이러시는 분도 있거든요. 뭘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2019년 7월부터 충성이가 구조견으로 활동하기 시작할 때부터 함께한 백희철 핸들러. 그동안 수많은 추억이 쌓였지만 역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사람을 살렸을 때입니다. 치매 노인 어르신 그 산에 가셨는데 그때 이제 충성이가 찾았거든요. 근데 살아 계신 상태로 일단 살아 계신 분을 찾을 때가 제일 좋죠. 현재 충성이의 나이는 7살로 은퇴까지 2년가량 남았습니다. 백 핸들러는 충성이가 그저 건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조견 활동을 그만두고 일반인들한테 분양이 돼서도 안 다치고 병 없이 그렇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과 실종 현장에서 포기하지 않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구조견. 충성이처럼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활동 중인 구조견은 전국에 모두 33마리. 오늘 또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한 구조견들의 활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자가 간다 김한식이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2021 회계연도 지자체 재정분석 평가에서 대구 수성구가 자치구 중 최우수 단체에 선정됐습니다. 재정분석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등 3개 분야 13개 지표를 통해 지방 재정 성과를 종합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수성구는 재정 운용의 건전성 분야인 통합재정 수지 비율, 관리 채무 비율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